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의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섬유가 실이 되고 그 실이 옷감이 되고 옷감에서 의복이 된다는 것과 이런 의복의 생산, 관리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의복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저번에 줌 수업에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본 의복 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줌 수업 때 찾아본 의복 재료들 기억하고 있나요? 면이랑 폴리에스테르는 선생님의 옷에서도 여러분의 옷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재료들이었죠. 모와 아크릴은 겨울에 입는 니트, 스웨터, 코트 등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폴리우레탄도 꽤 많은 반에서 찾아졌죠. 스판 혹은 스판덱스와 같은 말로 여러분들의 옷에 스판덱스로 나와 있는 옷도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레이온과 나일론 섬유도 나왔었고 여름에 옷의 택에서는 마섬유 또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울 10가지의 섬유 중 8가지나 여러분의 옷들에서 직접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진 의복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의복 재료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과서 106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복은 좁은 의미로는 몸 위에 입는 옷이나 넓은 의미로는 옷을 포함하여 모자, 신발, 가방, 지갑, 장신구 등 우리 몸에 착용하는 모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도 신발도 신고 가방도 들고 모자나 장신구 등을 하지 옷만 입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옷보다는 의복이라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기로 했었죠. 그럼 의복처럼 의생활 단원에서 계속 나오는 알듯 말듯한 단어에 대해 그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할까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리하고 갈 단어가 바로 섬유입니다. 여기 계속 섬유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전 수업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섬유는 의복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이런 섬유는 크게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뉩니다. 천연섬유는 자연에서 원료를 직접 얻는 것으로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나뉩니다. 인조섬유는 원료에 화학 처리를 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재생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뉩니다. 먼저 우리 티셔츠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면부터 알아볼까요? 면섬유는 목화솜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경주 목화밭에서 직접 찍은 목화인데요. 망고스틴 같이 생겼죠. 이 목화솜에서 실을 뽑고 옷감을 짜 우리가 아는 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목화솜으로부터 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목화씨앗은 고려말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서 붓뚜껑에 담아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옛사람들은 목화솜을 다발로 묶고 물레에 걸어 섬유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밭에서 수확한 목화는 제품 제조에 앞서 선질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건조 과정입니다. 목화솜은 다래에서 솜꽃을 터뜨리기 때문에 다래 안에 함유된 수분과 공기 중의 습기를 함께 흡수하는데요. 때문에 햇볕에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화솜은 천연에서 얻은 식물성 섬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며 습기를 방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햇볕에 건조하는 과정을 통해 특유의 포근함과 풍성함을 높이고 동시에 살균 작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건조한 모카솜을 씨앗기에 투입하면 물레가 돌아가는 힘으로 모카솜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지고 동시에 바깥 방향으로 돌아가는 롤러에 의해 모카솜이 밀려나가며 씨앗과 분리되는데요. 모카솜을 일정한 양으로 투입하면서 압력으로 밀어냅니다. 모카솜보다 무게가 무거운 씨앗은 분리되며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모카섬유만 채취하는 것이죠. 다음은 혼타면 과정. 혼타면이란 모카솜에 섞인 각종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씨앗을 분리한 모카솜을 기계에 고르게 투입하면 일정한 바람과 함께 섬유를 공중으로 날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카솜에 섞여 있는 이물질 대부분이 바람과 함께 제거됩니다. 모카솜 잎자들의 공간이 넓고 풍성해질수록 통풍성과 보온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손질 과정의 마지막은 결 정리 단계입니다. 결 정리란 모카솜을 빗질하여 방향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풍성하게 부풀려진 모카솜은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서로 맞물리며 돌아가는 롤 사이를 지나며 엉켜있는 섬유를 한결 한결 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섬유의 방향을 통일하며 거미줄과 같은 모양으로 얇게 제조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 모카솜이 서로 엉키거나 뭉치지 않는데요. 때문에 풍성함을 유지하고 보온성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의 결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미세먼지까지 완전히 제거합니다.
네, 이런 면은 흡습성이 좋습니다. 흡습성이란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습기, 땀과 같은 우리 몸의 습기를 잘 흡수해서 우리를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느끼게 해주죠. 또 겨울에 친구들끼리 손을 잡을 때 정전기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이 정전기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 이유는 건조하면 더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즉, 습기가 있으면 정전기 발생이 적습니다. 그런데 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흡습성이 좋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전기 발생도 적습니다. 면티를 입었을 때 아마 정전기를 느낀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한 촉감이 부드럽고 햇빛에 강해서 빨래 후에 햇빛에 건조시켜도 괜찮은 섬유입니다. 면의 가장 큰 특징은 흡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면을 입는 용도로 이어집니다. 속옷을 살 때 부모님이 면 100%를 많이 사시는 경우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속옷이나 잠옷같이 우리 몸에 바로 맞닿아 입는 옷은 주로 면을 입습니다. 면은 아까 배웠듯이 촉감도 부드럽고 정전기 발생도 적고 무엇보다 우리 몸의 땀과 같은 습기가 잘 흡수되어 우리를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와 같은 이유로 평상복, 운동복, 수건 등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섬유는 마입니다. 마는 여러분 대마초 들어봤나요? 그 마도 이 마입니다. 대마에서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삼배는 대마란 식물의 줄기에서 섬유질을 뽑아내 만든 직물이다. 대마는 인류가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그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이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동양에선 6,000년 전 중국에서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대마에서 삼배실을 만들어내기까진 수십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확 후 12시간 정도 삼굿으로 쪄낸 대마 줄기, 즉 삼은 하루 정도 햇빛에 바짝 말린다. 그것을 적당량씩 묶어 물에 담가 천천히 불린다. 이렇게 서너 시간 불리고 말리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물에 충분히 불려 연해진 삼의 겉껍질을 한 겹씩 벗겨낸다. 이것에서 삼실이 시작되는데 좀 덜 자란 대마를 수확할수록 껍질이 잘 벗겨지고 부드러운 삼배를 만들 수 있다. 벗긴 껍질은 속껍질을 남기고 모두 톱으로 훑어낸다. 속껍질, 즉 개추리를 줄에 널어 4~5일간 말린다. 이는 자연 건조와 더불어 삼배 특유의 누런 빛깔을 희게 만드는 표백 효과도 가져온다. 그렇게 바랜 삼은 붉은 빛을 띈다. 이것을 또 물에 살짝 불려 손톱으로 잘게 찢는다. 더 고운 삼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손으로 해야 하기에 작업은 늘 고되다. 가는 실의 형태를 가진 삼을 삼뚝까지에 걸어놓고 삼을 삶는다. 실 한 올 한 올을 빼내 무릎에 놓고 또 손으로 비벼 연결해야 하기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날실용 삼은 올수를 나누기 위해 틀에 걸어 분리한다. 이렇게 걸쳐진 날실은
3배의 단위인 세를 세어가면서 분리하는데 이 세가 많을수록 좋다. 시실용은 따로 뿌리를 매 널어 말린다. 이렇게 100여 번의 손길을 거쳐 삼실이 완성된다. 이렇게 마 줄기의 껍질에서 마섬유를 뽑아내는데요. 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입는 종류는 주로 아마, 저마, 대마, 황마 등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대마로는 삼배라는 직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름 이불로 많이 쓰이는 사진 속 저 질감 본 적 있나요? 또 여러분이 아마 여름에 마 소재의 옷 중 가장 많이 입는 것이 아마 아마일 것입니다. 아마는 린넨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름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 린넨 셔츠, 린넨 자켓 같은 옷들을 들어본 적 아니면 혹시 파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린넨은 아마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저마인데요. 이 저마에서는 모시를 만들어냅니다. 모시 한복,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마찬가지로 여름철 한복으로 많이 쓰이는 옷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시나 삼배는 품질이 우수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생산해서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특히 한산 모시와 안동 삼배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말을 봤는데 공통점이 있죠. 네, 주로 여름철에 많이 입는 옷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통기성입니다. 통기성이란 공기가 통하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공기가 잘 통해서 시원하다는 거죠. 또한 마소재의 옷들은 만져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조금 빳빳합니다. 따라서 피부에 찰싹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여름에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는 건조 속도도 빠릅니다. 아마 마를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젖은 마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구김이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면도 구김이 잘 생기는데요. 마는 그런 면보다도 구김이 더 잘 생깁니다. 이러한 마는 대부분 여름옷, 여름 한복, 상복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면섬유와 마섬유는 목화솜 그리고 마줄기의 껍질, 즉 식물에서 모두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두 섬유를 식물성 섬유라고 분류합니다. 면과 마를 따로 두지 않고 또 식물성 섬유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류한다는 것은 식물성 섬유로서의 특징 또한 있다는 말이겠죠. 면과 마 같은 식물성 섬유의 일반적인 특징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식물성 섬유는 흡습성이 좋습니다. 아까 면에서 흡습성 이야기를 했었죠.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 흡습성이 좋아서 땀이나 오염 같은 습기를 잘 흡수하게 되고 이는 우리를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열과 알칼리에 강합니다. 열에 강하기 때문에 빨래 후 높은 온도에서 다림질이 가능합니다. 다림질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리미에도 온도를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 식물성 섬유, 면과 마의 다림질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알칼리에 강하다는 것은 세탁이나 표백, 또 염색에 의한 손상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탁, 표백, 염색을 하는 세제 등이 알칼리성인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 알칼리에 약한 섬유가 있다면 그 섬유는 세탁, 표백, 염색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특징은 강도입니다. 강도가 세고 물에 젖으면 강도가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강도는 우리 수준에서는 가볍게 강한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요. 강도가 낮으면 그만큼 옷감이 약하다는 뜻이겠고, 그러면 옷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빨래를 하다가도 옷이 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성 섬유는 강도가 세고 또 물에 젖으면 강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물세탁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김이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면과 말을 이루고 있는 화학 결합 때문인데요. 면과 말을 이루고 있는 결합이 뒤에 나올 다른 섬유들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 그 결합이 쉽게 끊어집니다. 구김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구부리거나 접는 등 옷에 약하게라도 힘을 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을 주면 섬유의 결합이 끊어져서 우리가 힘을 준 대로 밀리면서 그 상태에서 새로운 결합을 해서 구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림질을 하면 또 다림질을 통해서 힘을 주다 보니 그 힘에 의해 구김을 이루고 있던 결합이 또 다시 끊어져서 다림질을 해서 그 힘을 주는 방향으로 펴지고 그 펴진 상태에서 새로운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구김이 또한 쉽게 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섬유 중에서도 천연섬유, 그 중에서도 식물성 섬유 두 가지, 면과 마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섬유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